네, 오늘은 쉬는 시간에 조금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간 줄 몰랐네. 결과적으로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고요. 그것 말고도 폐에 공기를 집어넣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장애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면 장력이에요. 폐는 가만히 있으면 쭈그러들려고 하거든요. 왜 쭈그러들려고 하냐? 이 폐포에는 물층이 있어요. 우리 몸이 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딜 가나 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공기는 건조하잖아요. 근데 폐포에도 물이 있으니까 우리 이 공기가 건조한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코에서, 입에서 이 공기를 습도 100%로 만들어줘요. 실제로. 그래서 100% 습도인 공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물층이 있는데 물이 어때요? 물 여기다가 그냥 가만히 뚝 떨어뜨리면 동그랗게 되죠. 그게 표면 장력 때문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쟁이도 떠다닐 수 있고, 그 물 위에다가 휴지 한 장 깔아놓고 핀셋 올린 다음에 휴지를 제거할 때 그 오핀 같은 게 철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도 표면 장력 때문이죠. 그 표면 장력이 물은 굉장히 센 액체예요. 그래서 이 물은 서로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구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고 그리고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폐가 늘어나는 것보다 이 폐가 계속 쭈그러들려고 폐포가 또 아까 주머니라고 했지만 굉장히 작은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물이 서로 너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쭈그러들려고 해요. 실제로. 이거를 이겨낼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려면. 그래서 이게 살페이스 텐션이 있는 거를, 표면 장력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 그냥 이제 죽은 죽은 동물의 폐를 꺼냈을 때, 이 폐를, 그러니까 쭈그러들어 있는 거를 피려고 한번 해봤어요. 해봤을 때, 공기를 주입하면 이게 잘 안 펴지더라는 거예요. 공기를 주입하면, 저도 처음에는 잘 안 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축할 때는 압력이 조금 적어도 수축은 잘하는데 필 때만 여기 압력이 걸려. 근데 물을 주니까 되게 쉽게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포에 표면 장력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폐포가 이렇게 동그랗게 몰리려고 하고 서로 수축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 보니까 근데 물이 또 표면 장력이 세다 그랬죠. 진짜 안 펴집니다. 근데 우리 몸이 그러면 숨을 못 쉬냐? 아니겠죠?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 하면, 그 전에 요거부터 얘기를 하죠. 근데 표면 장력은 또 요 반지름의 사이즈에 반비례하거든요. 이것을 라플라스 이퀘이션, 라플라스 공식이라고 해요. 라플라스의 공식. 이 표면 장력은 반지름이 크면 작아요. 반지름이 작으면 커요. 그럼 이 상태에서 표면 장력이 그냥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공기를 그대로 들이마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표면 장력이 작네요. 얘는 표면 장력이 크네요. 그럼 공기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요? 네, 표면 장력이 작은 쪽으로 많이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금이라도 크고 작은 게 있으면 큰 쪽으로만 공기가 가고요. 작은 쪽으로는 공기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커지는 놈만 커지고 작아지는 애만 작아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23번 우리 몸이 막 폐포 이게 그 분지한 보람이 전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는 없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만드는, 그래서인지는 모르죠. 제가 우리 몸에게 질문한 건 아니니까. 우리 몸이 이것을 만들면서 이 현상들이 극복이 됐는데, 그게 Surface Active Agent. 다른 말로 설페턴트예요. 설페턴트 들어보셨죠? 한글로 뭐예요, 이거?
surfactant. 세제도 영어로 surfactant인가?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세제 아니에요. 표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거든요. 표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 그래서 일단 계면 활성제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세제는 영어로 뭐죠? 제 기억이 안 나네. 아, 디털전트구나. 맞네요, 맞네. 죄송합니다. 네, 이 설펙턴트가 들어오면 이 표면 장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펙턴트의 대표가 세제, 비누죠. 그래서 물이 있을 때 거기에 비누방울 톡 떨어뜨리면 이 동그랬던 물이 확 퍼지고요. 소금쟁이가 가라앉는 것까지는 제가 실험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 휴지 깔아놓고 옷핀 올려놓고 그다음 휴지를 제거했을 때 이제 물에 동동 떠 있는 핀 거기 그 물에다가 세제, 설펙턴트를 뭐 세제 조금 한 방울 넣으면 바로 가라앉죠. 그게 다 이 설펙턴트가 작아져서 그런 건데 우리 몸이 설피스 텐션이 작아져서 그런 건데 우리 몸이 이 설펙턴트를 만듭니다. 실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뉴모사이트가 크게 타입 1, 타입 2가 있는데 타입 2 뉴모사이트가 만드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설펙턴트를 만드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일단 잘 펴집니다. 아까 위에서 또 70에서 20으로 서피스 텐션이 낮아졌다 그랬죠? 그만큼 쪼그라드는 힘이 낮아졌으니까 잘 펴져요. 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페포가 크잖아요. 크면 설펙턴트의 농도가 밀도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데 밀도가 낮아지죠. 반대로 이게 작아요. 그럼 설펙턴트의 밀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균일하게 퍼지게 페포가 커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작을 때 설펙턴트의 농도가 높으니까 표면 장력을 더 많이 낮춰줘서 거기로도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니까 이 공기가 균일하게 페포로 들어가는 데에 설펙턴트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페포가 커지는 데 역할을 하고 페포가 균일하게 커지는 데 역할을 한다, 설펙턴트가. 이것을 우리 몸이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몸이 이거를 언제부터 만드냐? 그 태아가 태어나기 우리가 보통 40주 잡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는 거를 40주라고 했을 때 좀 한 32주 정도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요. 36주부터 좀 많이 만들고 그래서 40주 정도에 태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요즘은 어, 굉장히 빨리 아이가 태어나도 살려요. 예전에는 다 죽었어요. 임신한 지 뭐 23주, 24주 지나고 나서 태어났다. 그럼 원래 당연히 죽는 거였는데 지금은 살리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은 우리가 그램 단위로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태어날 때 3,000g 요 정도가 정상이잖아요. 3kg, 3,000g 정도가 정상인데 아산병원 기록이 제가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학생 시절 때만 해도 500g인 아이를 살렸어요. 500g이라면은 저도 이제 봤는데 제 손바닥보다 좀 더 작아요, 아기가. 이게 손바닥이 여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진짜로. 이 핸드폰이 몇 g이죠? 이게 100g? 200g? 혹시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노트북 그램이 900g인가 그러니까 노트북 그램의 절반이 그죠? 그런 아기들도 살려요. 그러니까 그런 아기들의 특징들이 뭐냐? 이 설페턴트가 없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조산아들한테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되게 쉬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치료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 네, 설펙턴스가 생성이 잘 안 돼서 숨을 못 쉽니다. 이 아기들은 일찍 태어나면 첫 번째는 엄마한테 지금 조산을 할 것 같아요. 일찍 지금 뭐 임신이 얼마 안 됐는데 뭐 산모가 위험한다든가 아니면 아기가 벌써 나오려고 해서 자궁 경부가 다 열렸다거나 뭐 양수가 터졌다거나 이미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양수가 터지면 바로 이것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출산을 곧 할 것 같아요. 그때 엄마한테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주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테로이드예요. 그 운동선수들 먹는 스테로이드 말고 그건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고 우리의 면역을 뚝 떨어뜨려주는 스테로이드거든요. 정말로 많은 치료로 씁니다. 혹시 이거 써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토피에서도 쓰고요. 천식에서도 쓰고요. 되게 많이 그 면역 관련된 병에서는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엄마한테 이걸 왜 주냐? 어, 엄마의 면역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 이거 이거를 갑자기 엄마에게 주면은 아기에게서 이 풀모너리 서섹턴트가 갑자기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태아의 폐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태아의 폐를 성숙시킨다는 게 이 서섹턴트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고 또 하나는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입 벌려서 설펙턴트를 뿌려줘요. 실제로 설펙턴트를 뿌려주는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조사 하나에서는 이 설펙턴트가 없어서 숨쉬기 어려운 병이 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고 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잖아요. 그럼 공기는 흘러서 들어오는 거겠죠? 그 공기는 플로우가 있어요. 그 플로우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공기가 그냥 물론 저항이 없이 뭐 흘러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 이상적인 거고, 우리 몸에는 그 공기가 흐르는 저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기 힘들다라고 코만 막혀도 숨쉬기 힘들다고 느끼잖아요. 그게 저항이 엄청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그 흐름의 저항을 생각하면 단면적이 작아지면 당연히 저항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매 법칙을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 오매 법칙 아시는 분? 물리 배웠군요. 오매 법칙 이게 아세요? 오매 법칙? V는 IR 맞습니다. V는 IR. 네, 그게 오매 법칙인데 R을 생각해 봅시다.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은 저항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저항을 직렬로 저항이 저항 단위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저항 단위가 옴이었나요? 네, 그러면 3옴짜리와 2옴짜리 저항 두 개를, 3옴짜리, 3옴짜리라고 합시다. 저항 두 개를 그냥 나란히 연결했어요. 그럼 그냥 더하기가 돼서 6옴짜리가 되죠. 이 길이가 길어지면 그냥 저항이 그대로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3옴짜리와 3옴짜리를 병렬로 연결했어요. 그럼 저항이 어떻게 되죠? 3옴짜리와 3옴짜리 더하면 1.5옴 되지 않아요? 네, 1.5옴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거든요. 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역수로 해가지고 1.5, 2분의 3 되는데, 뭐 그 계산 과정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똑같은 놈을 병렬 연결하면 저항이 반이 되고, 세 개를 똑같이 이렇게 병렬로, 그러니까 두껍게 연결하면 저항이 3분의 1이 돼서 1옴이 되고, 그러니까 이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병렬 연결한 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에어리어가 넓으면 저항은 작아지고 에어리어가 좁으면 네, 저항은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공기의 흐름은. 근데 우리 폐포는 굉장히 넓다 그랬죠? 그래서 폐포 쪽에는 저항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항을 보면 이 위로 갈수록 여기 넓어지잖아요. 계속 분지하면서 넓어지니까 이쪽으로 가면 저항이 굉장히 낮은데 우리가 요 상부 기도, 코, 입, 기관지 요쪽에서 굉장히 저항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브론키올에서도 저항이 좀 높아요. 이건 뭐 공기의 흐름도 관련이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여기 위쪽에서는 저항이 높다. 근데 이건 기관의 그 두께랑 관련이 있는데 이 기관이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일정할까요? 숨쉬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비염만 생겨도
못 쉬는 사람 많으니까 그 비염이 되게 생활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저도 비염이 있어가지고 치료받고 있는데 이게 막히는 것을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라고 합니다. 폐쇄성 폐질환이에요. obstructive 폐쇄 막힌다는 뜻이고요. pulmonary 폐가 렁이 아니에요. 의학용어로 pulmonary예요. pulmonary. 그래서 아까 제가 pulmonary artery라고 얘기했네요. 아, 제가 너무 습관적으로 폐동맥을 그 pulmonary artery 폐의 pulmonary disease고요. 이게 그래서 막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 떡을 먹거나 사탕을 먹거나 뭘 먹다가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넘어가가지고 막히는 거. 그것을 저희는 막히는 거가 아니라 원래 식도로 가야 될 게 기도로 가는 거를 아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흡인이라고 해요. 흡인. 한글로도 어렵죠. 흡인이라고 해요. 아스퍼레이션 오브 포린 바디. 이상한 물질들이 기도로 들어가 버린 거, 아스퍼레이션 된 거. 그래서 기도를 막아버리는 게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감기 걸리면 숨을 쉬기가 어렵잖아요. 콧물도 쌓이고, 가래도 쌓이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요것도 애초에 흔하진 않겠다. 에스퍼레이션도. 근데, 유코스, 점액질이 쌓이는 거, 가래나 콧물이 쌓이는 게 흔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병은 다른 겁니다. 기관이 좁아져가지고 숨쉬기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병이 천식과 COPD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 COPD는 한글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크로닉 옵스트럭티브 풀모너리 디지즈예요. 혹시 COPD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천식은 들어봤죠? COPD 들어보신 분? 아, 여러분들 아무도 담배를 안 피시는군요. 흡연자 없으세요? 없으세요? 어. 그럼 제가 금연 프로젝트를 오늘 할 필요가 없었네.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담배를 피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오늘 배운 걸 가지고 그분들한테 담배 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설명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식과 COPD는 무엇이냐? 천식은 리버서블 합니다. 리버서블 하다는 게 기도가 일시적으로 좁아졌다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COPD는 이리버서블 합니다. 이리버서블. 한번 좁아졌던 게 다시 좋아지지 않아요. COPD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만 합니다. 점점 기관이 좁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천식의 대표적인 원인은 어떤 알레르기성 물질이 우리 몸에까지 접촉이 돼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게 제일 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뭐 봄철에 꽃가루 때문에 생긴다든가 뭐 가을철에 어떤 과일 때문에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흔하죠. COPD의 원인이 무엇이냐? 제일 대표적인 원인. 그게 담배입니다. 물론 담배뿐만 아니라 케미컬, 특히 여기 울산에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직업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의대생분들 아산병원 가면 또 거기 아산병원에 가면 풍납동에 그 시멘트 공장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폐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거기도. 근데 어쨌든 그런 케미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담배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이 이 COPD에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천식은 리버서블하고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은 염증은 기가 막히게 가라앉힙니다. 진짜로 빠르게 기가 막히게 염증을 줄여줘요. 대신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스테로이드의 단점.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의해서 써야 돼요. 효과 자체는 너무 기가 막힌데 부작용이 많습니다. 특히 오래 사용할 경우. 짧게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천식은 리버서블 하니까 빨리 이 좁아진 기도를 다시 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싶어 하고요. 또 염증이 오래되면 이게 리모델링이 됩니다. 기도가 리모델링이 돼서 천식도 결과적으로는 이리버서블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걸 막아주려고 초기부터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근데 COPD 같은 경우는 이미 이리버서블하게 다 막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쓰면 부작용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COPD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는 너무 심할 때만 쓰지 초기에는 안 씁니다. 그래서 요거 둘 다 기도가 막혀가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병인데 치료는 반대가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얘네들은 이 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 그림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만 보면 이해는 안 되실 거라서 숨을 쉴 때는 요 가슴이 어떤 압력이 된다는 거예요? 숨을 쉴 때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음압이 돼요. 음압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기도의 그 바깥 부분들이 다 음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 사이에 이 캐비티가 있어요. 플루랄 캐비티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도 음압이 걸린다는 거예요. 폐 바깥 공간이 폐와 이 우리 가슴 요 사이 공간이 그래서 이 기도가 음압이 되니까 아니, 음압이 그 주변을 감싸니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좁아졌어도 얘가 늘어나니까 공기는 잘 들어와요. 근데 반대로 숨을 뱉을 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양압이 걸리죠. 압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제가 아까 브론커스 하사 한 10번째 분지까지는 카틸리지가 있다. 연골이 있다 그랬는데 그 이하는 카틸리지가 없다 그랬죠. 그 얘기는 주변에서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누르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현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뭐냐면 숨을 뱉을 때 압력이 높아지니까 기도가 눌려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기도가 눌리니까 숨을 뱉을 때 눌리니까 공기를 다 못 뱉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 안에 갇혀요. 그래서 실제로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상태는 이거 누가 봐도 근데 이건 딴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왜? 이게 어깨뼈거든요. 스캐플라.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안고 이렇게 찍잖아요. 요거를 밖으로 빼려고 그렇게 찍는 건데 요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폐 안에 이렇게 그림 삼각형 보이세요? 이렇게 이러면 판독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찍는 거면 이게 다 밖으로 빠지거든요. 이건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찍은 엑스레이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정상인데. 이제 폐 공기가 이렇게 차 있고 횡격막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생기거든요. 근데 COPD 환자는 공기를 못 뱉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쌓여 있어요. 공기를 뱉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평상시 숨 쉴 때는 가슴이 이렇게 꺼져 있는데 COPD 환자들은 공기를 뱉어도 이렇게 가슴이 들려 있는 요 상태가 돼요. 공기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횡격막이 일직선이죠. 여기는 이렇게 둥글게 이쁜데 여기는 횡격막이 이렇게 둥근 게 없어요. 돔 형태가 없고 일직선이 돼버렸어요. 이걸 다이아프램 플래트닝이라고 하는데 공기가 꽉 차가지고 횡격막이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냥 눌려버린 거예요. 공기가 꽉 차 있는 상태. 이게 COPD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슴 모양을 갖게 돼요. 배럴 체스트. 저희가 그대로 크게 들이신 상태. 그 상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너가 계속해서 담배를 피면 앞으로 이렇게 숨을 쉴 거야 라고 하면서 예시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셔 보세요.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숨을 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일반적인 숨을. 어때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들면 이게 오늘 실습이 안 되는데. 숨을 그럼 덜 마시신 거야. 횡격막 부분이 아픈 거는
그 복식호흡해서 그런 생각을 네. 해요. 지금 자연스럽게 아마 배에 힘주고 그러면 이게 복식호흡이 돼서 그런 건데 가슴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이렇게 숨을 쉬거든요. COPD 환자들이.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해보라고 하면 돼요. 한 1분만 해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게 숨을 쉬는 건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게 COPD 환자보다 숨이 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배울 거예요. COPD 환자들은 거기에서 더 뭐가 추가돼요. 그래서 이게 숨을 못 뱉으니까 뱉는 방법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숨을 잘 뱉게 하는 방법이 일단 천천히 뱉는 거예요. 천천히 뱉으면 어떻게 되냐? 이 기도의 압력이 원래는 뱉으려면은 높아지잖아요. 이 높아지는 게 요 입 끝까지 유지되게 해주는 거예요. 유지되게. 천천히 뱉는다는 거예요. 빨리 뱉는다는 거는 여기 우리 폐 몸속의 압력과 이 입안의 압력을 비교했을 때 이 압력차가 크다는 거죠. 압력차가 크니까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압력차를 줄이면 천천히 뱉으면 이 압력차가 작다는 거니까 이 폐 안에 있는 그 압력이 입까지 쭉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뱉으면은 이 기도가 막히는 게 어느 정도 억제가 되고요. 그거의 가장 극단적인 게 펄스 델립입니다. 하고 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아무 효과는 없어요. 근데 이제 COPD 환자분들이나 숨을 뱉기 어려워하는 환자들에게는 이게 뭐냐? 이 구강을 양압으로 걸어주는 거예요. 구강의 압력을 높여주면 그게 또 폐까지 쭉 압력이 더 높아지는 걸로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기관이 조금 덜 줄어들어가지고 공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펄스 델립을 이용해서 보통 정상인들은 뭘 하죠? 악기를 연주하죠. 네, 악기를 연주. 그리고 더 큰 볼륨에서 숨을 쉬는 게 또 좋은 게 폐가 공기가 이렇게 마셔 있는 상태면은 요게 얘네들이 늘어나잖아요. 이 늘어나면서 이 기도를 좀 잡아 당겨줍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좀 덜 수축하겠죠, 기도가? 그게 COPD 환자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COPD 환자는 이 기도가 좁아지는 것을 어찌 보면 좀 보상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늘린 상태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또 이제 좀 공기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폐가 공기가 들어와서 얘네들이 쭉쭉 펴져야 이 기도를 잡아당겨 주거든요. 그걸 테더링이라고 해요. 테더링. 이게 2차원 그림으로 보니까 얘네가 커지면 누를 것 같잖아요. 근데 3차원이고 부피가 그대로가 아니라 부피가 커지고 있는 풍선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가 커지면서 잡아당겨 주거든요. 그래서 좀 큰 상태, 부피를 큰 상태에서 숨을 쉬게 하는데 COPD 환자들에게는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숨을 마신 상태, 크게 마신 상태에서 숨을 쉬라고 그게 COPD 환자들의 숨 쉬는 법이라고 했죠.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뭐냐면 숨이 안 뱉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정상인은 숨 뱉을 때 어떻게 뱉는다 그랬어요? 익스퍼레이션에는 프라이머리 머슬이 없다. 그러니까 억지로 숨을 그냥 뱉지 않고 그냥 힘만 탁 빼면 공기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COPD 환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뱉는데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숨을 여기서 한 번 더 마신 다음에 뱉을 때 복근에 힘을 주면서 뱉어야 되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더 뱉으려고 왜냐면 기관이 수축되니까 더 힘을 줘야 압력을 더 줘야 공기가 나가니까요. 그래서 COPD 환자들이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담배 피는 분들인데 이 사람에게 담배를 끊게 하고 싶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끊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늘은 아니고 어쨌든 만날 때 찾아가셔서 이 두 가지 숨을 크게 들이마셔 봐라. 그 상태에서 숨을 쉬어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추가로 숨을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숨을 또 한 번 쉬고 뱉을 때는 배에 힘을 주면서 뱉어라. 그게 너가 앞으로 평생 그렇게 숨을 쉬어야 될 수도 있다. 100%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면, 네, 조금 이렇게 힘듦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금연에 대한 의지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숨을 쉬는 데에는 첫 번째, 뭐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폐가 자체가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는 게 아니라 근육이 이 안에 있는 압력을 음압으로 만들어주면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양압으로 만들어주면 공기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큰 하나의 힘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그게 표면 장력이었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지는 몰라요. 위에서인지까지는 모르니까 이것을 만들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극복이 됐죠. 네, 계면활성 게 서펙턴트를 만들면서 이 표면 장력이 큰 것을 극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점이 있었죠. 서펙턴트의 이점. 뭐였죠? 네, 폐포가 균일하게 커진다. 원래는 이 표면 장력만 생각하면 부피가 큰 게 표면 장력이 작으니까 공기가 표면 장력이 작은 쪽으로 더 들어가서 큰 폐포만 더 커질 수 있는데 폐포가 커질 때는 서펙턴트의 덴시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폐포가 작을 때는 서펙턴트의 덴시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 장력이 균일해져서 공기가 어쨌든 균일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니까 이게 없이 태어나는 일찍 태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치료까지 했었어요. 글루코코이드를 엄마에게 줬고 그리고 설페톤테 실제로 뿌려줬고요. 그 다음 그 공기는 이제 우리의 몸에 흘러서 들어오는 거니까 흘러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자연스럽게? 저항이 생기죠. 그 저항이 생기는데 저항은 하부기도보다는 이제 상부기도 쪽 이쪽에 더 공기가 저항이 컸고요.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단면적이 작아서 그래요. 단면적이 작아서 또 하나는 원래는 공기의 흐름 자체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공기가 천천히 흐르면 라미나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이쁘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공기의 속도가 빠르면 난류가 나타나요. 터뷸런트라고 하는 난류가 나타나는데 그 난류가 굉장히 숨 쉬는데 또 저항을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기도의 저항을 높이는 질병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었죠. 물론 이제 에스퍼레이션도 있었고 뮤커스가 쌓이는 것도 있었지만 그 두 가지가 뭐였죠? 천식과 COPD가 있었습니다. 이 천식과 COPD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네, 리버서블한 거와 이리버서블한 게 천식과 COPD의 가장 큰 차이였고요. COPD의 가장 큰 흔한 원인은 뭐였죠? 담배 때문이었죠. 그래서 COPD가 나중에 생기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공기의 저항이 세지면서 문제가? 네? 네, 숨을 뱉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숨을 뱉을 때 이 체스트 월에 양압이 걸리는데 그 양압이 공기를 내보내는 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막아버리는 역할까지 해버리면서 기도가 막히니까 공기가 들어올 때는 음압이 걸려서 기도가 늘어나니까 들어올 수는 있는데 나가는 게 어려웠죠. 그래서 에어가 트래핑이 됐죠. 공기가 트래핑이 돼서 COPD 환자들은 공기를 많이 들이마신 상태에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일을 했다. 그리고 또 뱉는 게 어려우니까 뱉는 데도 에너지가 쓰이더라. 라고 했었죠. 오,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신 거 보니 어쨌든 오늘 강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